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본격적으로 반문연대가 결성된 것 같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거 집권한 지 2년도 안 돼서 물러날 판입니다. 이거 박근혜 정부 4년이나 견뎠는데 문재인 정부 2년 이상을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고 있습니다. 반문연대 활성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폭발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폭발적입니다. 역시 돌아온 저격수다의 그 엑기스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혜식 대표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완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완성도 좀 떨어져서 아래에서 대본 집을 던질 때는 그쵸. 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도 이 케미가 좋아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쉬워했습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거의 이제 며칠 만에 20만 건을 다가가는 대단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의 한수도 100만 하려면 아직 많이 많았는데 이제 고작 구독자 수 32만 그렇죠. 2천. 여러분 신의 한수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역시 또 하나 더 오른소리라고 있습니다. 오른소리 치면 유튜브 그렇죠. 치면 오른소리 치면 나오는데 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인데 또 눌러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조금 싼 말 같지만 민주당이 또 이게 우리가 잘 되니까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거 하시고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쫙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농담 아닙니다. 그래야지 반문연대가 제대로 결성된다. 제가 볼 땐 유튜브가 정말 파워가 정말 대단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수 메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소리 눌러서 빨리 지금 민주당도 시작했는데 오른소리도 10만 빨리 가야죠. 그렇죠. 오른소리는 오른소리도 되고 오른쪽 소리도 됩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잘 돼서 말이죠. 국민들이 좋은 소식 많이 전해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반문연대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여성 두 분이 지금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토크할 일은 대상이 두 분입니다. 반문연대의 잔다르크. 한 분은 이은주 바른미래당 의원. 또 한 분은 강현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분을 고른 것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두 분하고 친분 관계 없죠.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은주 의원은 제가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강현재 특보는 텔레비전 토크에서 몇 번 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했냐면 자,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 그래서 대통령 비판도 하고 아니면 오늘 김병준 위원장이 말했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자신 없으면 뒤로 물러나라. 야권 가라.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쉽게 해서 무슨 뇌물 받고 한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대통령과 거의 참모들은 무능한 게 제일 큰 죄악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은주, 강현재 두 여성 정치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정말 멋지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반문연대를 성공시키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라. 나이를 묻지 마세요. 정당을 묻지 마세요. 성별을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쪽 진보 쪽 진영은 거봐라 또 보수니들 또 싸움 내부 총질 하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덫에 걸려 있는 한 이쪽은 결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문연대에 뜻밖의 여전사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 또 미디어 담당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적어도 미디어에 등장한 여성 정치인, 남성 정치인 할 것 없이 가장 반문연대에 적합한 분이 이 두 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소름이 끼치죠. 소름이. 저도 닭살이. 신혜식 대표도 한창 잘 나갈 때는 이거 좀 했는데 요새 이은주 의원의 글이나 강현재 특보의 글을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문바로 보이는 어떤 분의 글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네이버 잡혔다 하고 이제 글을 올린 건데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 며칠 동안에 이제 그
화면을 캡처했더니 아니 어제도 이현주가 1등, 오늘도 이현주가 1등, 또 어제도 강현재가 1등, 오늘도 강현재가 1등, 뭐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은데 네이버가 그러니까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이현주 의원이 했던 말인데 박정희는 천재다. 박정희 천재.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뭐 친박 그룹에서 나왔다면 뭐 이게 뉴스가 안 되지만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의원이고 과거에 민주당으로 민주당 출신. 당선된 경력이 있는 이현주 의원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어우 깜짝 놀라는 더 이제 또 놀랬던 강현재 씨인데 강현재 특보의 기사 제목은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하라. 아 진짜 이것도 네이버 1위를. 네 1위 아, 며칠째 1위 며칠째. 예. 그것도.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조작했다는 주장 나오지만 근데 저도 반대로 제 입장에서도 왜 네이버는 자꾸만 대통령 무슨 이게 뭐 청와대 사보입니까 이게? 청와대 사보도 아닌데 무슨 김정숙 여사가 어디 가서 그렇죠. 그게 다 춤췄다, 뭐 했다. 대통령 뭐 발표만 하면 무조건 걸리는데 이쪽은 뭘 해도 기사화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진보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항의하다 안 한 이유가 네이버의 그 1등 뉴스 랭킹 뉴스는 로봇이 합니다.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거짓말했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고소하면 됩니다. 그 정도.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번에 드루킹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업무방해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AI가 하기 때문에 그 기사가 며칠 때 떠 있었다는 거는 적어도 네이버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은 박정희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더 웃기는 거는 단순히 이게 마리본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아요, 추천이 넘버원. 그리고 지금 오늘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귤을 북한에 보냈다는 그 기사가 화나요. 1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거 민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변했죠. 네티즌의 마음, 내심은 어쨌든 일정한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 그 청와대에서 김정을 두둔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화나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나 진보주의에서는 이현주 의원을 뭐 공격하지만 박정희는 천재. 뭐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하라. 좋아요. 이게 물론 저도 뭐 강현재 특보에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하라. 이거는 사실은 파면하라는 게 아니라 좀 패러디 비슷하게 제목을 이렇게 맞다는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 또는 네이버가 사실 제일 큰 포탈 아닙니까? 그렇죠. 네이버 기사를 읽는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처럼 박수 치는 사람보다는 이거 X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 많다. 그러니까 그 민심을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읽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한 명씩. 그러면 제가 이현주 의원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국여성의정이사고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장을 했고요.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015년도에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대단한데요. 일단 20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광명시을 광명에서 을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고요. 자, 2018년대 또 20대 국회의원 후반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또 있습니다.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2014년도 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해서 거기선 청년위원장을 맡았었고요. 하여튼 뭐 야권에서 지금은 여권 됐지만, 지금도 야권이죠. 계속 야권이야. 계속 야권입니다. 어쨌든. 헷갈립니다. 하여튼 계속 야권에 있는데 말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좌파 진영에서, 그렇죠. 상당히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말이죠. 반문연대에 깃발을 들고 나와서 말이죠. 그렇죠.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현주 의원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깜짝 놀란 게 이겁니다. 이분은 이제 연대 불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로 시작을 했는데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 법무팀장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또 SOL 법무총괄 상무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변호사긴 하지만
기업과 경제의 실상을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선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됐습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지금은 바른미래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제가 봐도 조금 이제 놀란 거는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이나 뭐 이런 쪽도 생각 못하는 과감한 발언들 그렇죠. 쏟아내는데, 이분 말이 그겁니다. 아무래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야 될 운명인 것 같아.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되는데, 근데 이분의 발언들이 얼마나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에는 아팠으면, 최근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이현주 의원은 재선 의원에 불과하고, 바른미래당 야당, 그것도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야당의 제3야당이죠. 재선 의원인데, 갑자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을 좀, 이게 막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꾸만 뭐 홍준표 대표 막말 하는데, 네. 이거야말로 막말을 갖다 하기 시작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사립유치원 비리로 스타가 된 박용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자,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 CBS에 나와서 그 이현주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비급한 베드로 같다. 이게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동료 의원한테 종교적으로 비판하는 건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비급한 베드로, 뭐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문재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팩트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같아? 박용진이 신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건방진 말을 감히 동료 의원한테 하는 거라는 거죠. 안 되죠. 특히 여성 의원한테. 저는 이거 또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네. 들어서 그 신동건 민주당 원내 부대표, 네. 여당 원내 부대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러면서까지 정치적 출세에 연연해야 되는가, 뭐 연민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뭐 변신과 공천 구걸의 알리바이가 어떻고,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진영 논리네요. 완전히. 모욕이고, 네. 같은 말이라도 좀 점잖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갖다가 매도한다? 자, 그러면 그 과거에 이현주 의원을 공천했던 당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때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때 한명숙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천을 했을 때는 뭐 대단히 축기 세우고 했는데, 그렇죠.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아닌 마음이 거죠.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현주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보수였던 것 같은 게, 이거 아닌데? 하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고, 또 바른미래당에도 갔다가 이것도 아닌데. 아니까 보수 뭐 단합하자 그랬더니, 또 이현주 의원이 무슨 정당입니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대표가 누굽니까? 손학규 대표. 손학규 대표가 오늘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엄중 경고한다. 엄중.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 심지어는 뭐 같은 당의 뭐 다른 분들도 뭐 우리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경고할 정도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반문연대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현주. 반문연대. 그러니까 그것도 이현주 의원은 다만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정말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정무 감각. 네,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발언 하나를 뜯어보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민주당 의원을 했던 전과라고 할까요? 전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느냐. 근데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그렇게 뭐 문제 있으면 지적하던 분들이 여당이 되니까 꿀먹은 버거리처럼 어떤 데 보면 입을 다 닫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된 생각을 하고, 아니 청와대도 잘못하면 민주당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들 청와대에서 지금 뭐 경제 이런 데 대해서 할 말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 때는요,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를 비판하는 그 당시 초선 많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국회의원이지 내가 무슨 뭐 청와대 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면 여당 의원이라고 때로는 못할 때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타까우면, 그래서 박용진 의원 아까 비판됐지만 이분이 잘한 거는 사립유치원 비판 전 잘했다고 보는 게, 그걸 갖다 이렇게 되게 한 분들이 누굽니까? 조희련, 이재정, 진보교육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나라 돈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데
감시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박용진 의원도 용기 있게 했다고 보는데 왜 민주당에는 제2제3의 박용진은 없고 전부 다 청와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데도 다 입 닫고 있느냐.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수능 과외 수능 쪽지게 과외를 한다는 뭐 대표가 나와서 먹방을 찍는다는 이럴 때입니까 지금? 지금 대표 나와서 땅콩 먹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댓글을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땅콩 먹으니까 노인네가 땅콩 먹는 거 찍을 때냐 뭐 이런 거 뭐 얘기가 나와갖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 그 유튜브도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현주 의원이 말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아프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장찬 좌파 부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 천재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행운이었다. 맞는 말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면 반박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슨 베드로, 무슨 예술을 부정한 베드로. 정말 안 비유를 어울리죠. 들어도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까지 등장해서 이현주 의원을 비판하는 걸 보면 이현주 의원이 세긴 세구나. 네, 떴어요. 예, 이런 말이고. 근데 이현주 의원도 그 초심 잊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은 뭐 제2야당이냐 제3야당이냐 제1야당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본인 말처럼 지금 뭐 완장찬 좌파들이 설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제를 실정법을 알고 실무 경제를 아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면 장관시키겠습니다. 상식파예요. 상식파. 오케이. 상식파. 그래서 저는 이 2명 중에 1명 이현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같이 차 한잔 마신 적 없습니다. 저는 TV 토론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것도. 말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깜짝 놀란 거는 유튜브를 조금 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TV가 국회의원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김성태 TV, 뭐 또 전희경 TV도 있고 네. 저쪽도 보면 뭐 여러 분이 있는데 근데 민주당에도 많이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게 이현주. 냉면 먹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예. 그 냉면 먹방 릴레이. 그렇죠. 냉면 목구멍에 잘 넘어갑니다. 그 영상은 제가 봐도 이현주 히트 쳤다.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2명의 전사 중 이현주 편. 이현주 편. 칭찬드립니다. 예, 다음 또 화제의 인물 보겠습니다. 강현재 변호사. 예,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34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상설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있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처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으로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이후에 계속 이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도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콜을 받아서 또 노원에서 출마도 했는데 저도 뭐 방송 TV 토론 많이 봤지만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똘똘하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안철수 캠프 간 것까지 갖고 뭐 거기까지 좌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새롭게 지금 강현재 변호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여성 신진 정치인으로서 아주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현재 씨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당 부대변인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이 안철수 전 대표와 이제 헤어질 때 말이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 이런 명언을 남기고 이분도 상식파군요. 네, 상식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노원병에 출마했다가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하다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사퇴했기 때문에 법무특보인데, 근데 이분도 어쨌든 조금 용기가 있다고 그럴까. 쉽게 하면 이제 뭐 비판하는 분은 또 비판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봐도 조금 말이 좀 거칩니다. 여성분인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SNS 글을 올렸는데 처음 시작이 그겁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가로 열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다시 리턴. 가로 닫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사실 이 한마디에는 설명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신익 대표와 알고 있죠. 진성호는 설명을 안 해도 속으로 8대 0.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은 화날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까지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한마디의 글 강현재 땡땡 대통령 문제를 파면한다 땡땡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가 정말 폭발적인 폭발적인 랭킹을
랭킹 뉴스가 되게 만든 것들은 결국은 그분들도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분이 강현재 씨의 이 글이 지금도 이제 유명한 글이 됐는데, 자,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 두 분, 이분은 지금 강현재 씨는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초범보다 더한 징역형을 내려놓고 자신들은 자칭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그러니까 자칭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민노총 6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혁명이라고 해놓고 좌파 청년인데 왜 또 그분들이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안으로도 뭐 그렇고 그렇죠. 밖으로도 그렇고 뭐 어쨌든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내부적으로 밖으로도 지금 협공당하는 형국인데 그래서 빨리 저는 말씀드리지만 문파 탈출하셔야 됩니다. 문파 탈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강현재 씨의 글로 들어오면 나는컨대 보수 정권이 잘못한 걸 잊었나는 말만 앵무새처럼 비굴하게 그들은 반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단언컨대 강현재 씨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1년 반보다는 100번 나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 강현재 특보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공감하죠.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자, 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 범위에 맞지 않은 타이틀을 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통령 대행을 맡기는 건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결론이 이겁니다. 근본도 원칙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모두 무너져. 진짜 개판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뭐 종편 나가서 하면 X판이라고 했을 텐데 뭐 유튜브니까 개판. 그러니까 어쨌든 강현재의 글의 마지막은 진짜 개판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말이라고 비판할 분은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도 어쨌든 이 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공감했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그래서 네이버의 순위에 계속 며칠간 올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용기랄까요?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강현주 법무특보는 아주 과감한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래서 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글에 보면 남자 정신 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남자 정신 다 어디 갔나 이겁니다.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어떻게 하는 분들이 요새는 뭐 조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지 뭐 내부 총질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게 정말 널렸죠. 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저 뭐, 비판하고 예,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왜 침묵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자, 저보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경제 문제는 아프게 비판해야 되고 또 지금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 일자리 문제. 그런 거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일자리도 없고 또 채용을 해도 일자리를 주는 정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공무원만 뭐 만명 안 들고.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해야 되고 또 그 서울교통공사 비리 의혹의 그 댓글이 아픈 게 그겁니다. 정유라는 그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그런 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면접장에. 어쨌든 정유라 때문에 이화여대가 뭐 총장부터 해서 거의 학교가 뒤집혔습니다. 존경받던 교수들이 그 중간중간에 뭐 했다는 이유로 감옥 가고 뭐 어쨌든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정유라 한 명 때문에. 근데 심지어 그 정유라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들고 면접장을 갔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서 나오는 고용 의혹들 보면 비리 의혹들 보면 이거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인척들. 이게 뭡니까? 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고위층 자녀들도 막 생각나시죠?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분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강현재 씨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개판, 파면하라 아주 세고 어떤 뭐 막말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에 와닿는 것은 네, 그렇죠. 뭘까요?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게 많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저랑 별 관계 없는 분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잘 모르시죠. 강현재 특보. 예. 그렇지만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네. 어쨌든 국민의 진짜 딱 마음을 끌어주니까 네이버의 랭킹 1등 기사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며칠째. 3일째. 좋아요 많고
좋아요 많고. 저도 좀 놀란 게 좋아요가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막 나 자리 지킬래 하면서 이렇게 몸보신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워야지만이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고 또 사랑도 받을 수 있다. 자꾸 막말이라고 해서 그 프레임 안에 gat혀 있지만 지금 이 여성 정치인 두 분이 뭔가 그 프레임을 깨면서 말이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반문연대에 아주 그 뭐랄까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 반문연대라는 게 문재인을 싫다기보다 문재인의 정책이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렇죠. 건전한 비판이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예. 그리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입각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예. 국익을 선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이현주 의원이나 강현재 특보를 이 다음에는 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비판할 거 있어도 비판하기 싫습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에. 그렇죠. 진짜 저는 남자 의원 100명보다 더 지금 잘하고 있다. 얼마나 이현주 의원이 무서웠으면, 또 강현주 특보가 무서웠으면, 지금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박지원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나 이렇게 급이 높고 다선에 그 정도 되면, 정치 8단 9단쯤 되면 참 애들이 막 김무성 어떻고 박지원 어떻고 뜨들어도 그래 있어 하면서 비판을 받아도 그냥 그분들은 겉으로는 하지만 또 집에 가서는 애들이 다 또 띄워주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인인데 지금 이현주 강현재는 그런 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이로 보나 정치 연륜으로 보나.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비판이 진보 진영으로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아프다. 반문 진영에서는 잘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이런 신의 한 수 같은 좋은 채널에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인, 좋은 여성 정치인 칭찬해줘야죠. 그럼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거죠. 비판해야지.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솔직히 두 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비겁하더라도. 저도 당분간 이렇게 싸워줄 때는 침묵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우리 두 여성 정치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박수.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쁘시죠? 네. 방송 여러 개 있고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유튜브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또 줄여야 돼. 이제는 뭐 종편에서 안 부르고 유튜브에서만 부르시는군요. 자,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경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즐겁게 또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성호의 직설, 그리고 돌직구. 이거는 돌저격. 돌저격으로 앞으로 계속 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유튜브 방송 옳은소리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올라갈 때 바로 쾅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